전 세계가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입에 주목했죠.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시장은 반색했습니다. 올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기 때문이죠. 이제 관건은 금리 인하 시기인데요. 스튜디오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목했던 건 금리를 언제, 어느 정도 내리냐 여기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함이었는데요. 뒤로 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해 어느 시점에 정말 어렵군요. 자, 어느 시점 언제로 보십니까? 연준이 전망하는 경기 흐름대로 유지만 된다면 네. 어쨌든 올해 안에는 특정한 시점에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예. 제가 여러 해석들을 가지고 좀 종합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궁금해하시니까 예. 시나리오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2024년 6, 7월 정도에 예.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6월, 7월. 예. 그리고 한두 달 정도 있다가 금리 인하에 따른 그 영향, 효과를 좀 들여다본 다음에 예.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한 번, 많으면 두 번 정도 더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리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올해 두 차례에서 세 차례. 그리고 그렇습니다. 6월, 7월이 1차 금리 인하 시기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파월이 발언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뒤로 한번 보실까요? 늘 하던 얘기인데 2% 물가에 대한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 네. 금리 인하를 하려면 네. 더 큰 확신. 파월은 도대체 어떤 지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이 발언 할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도 컨빅션이라는 표현까지 예. 실제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말씀 한번 드려보면 역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해도 될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예. 아마 세 가지 조건을 관찰할 겁니다. 예. 첫 번째, 물가 안정 됐느냐. 예. 두 번째, 경기 안정 괜찮느냐. 예. 세 번째가 바로 금융 안정 여부입니다. 예. 근데 오늘 파월의 발언을 보면 경기 괜찮다, 끄떡없다. 금융 부실,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있긴 있으나 뭐 그게 큰 금융위기로까지 문제 가지 아니다. 않겠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경기 안정, 금융 안정 괜찮다. 그럼 이제 물가만 안정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목표하는 2%라는 그 물가 안정세에 충분히 도달했는지 예. 물가 안정 흐름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금리 여부를 결정하겠다. 예, 결국 관건은 물가 상승률이 2% 초반대의 실적치를 보이느냐, 예. 그걸 확인하고 금리 인하를 결정하겠다라고 해석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그 시기가 6월 아니면 7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뭐 며칠 관망이었는데 자, 일단은 나흘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네. 자, 파월 의장이 금리는 올해 안에 인하할 것이다. 자, 그래서 불확실성이 없어졌고, 네. 자, 그렇다면 이 상승 랠리가 조금 네. 더 이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네,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 없을까 하는 걱정, 그건 사라졌죠. 금리 인하 예. 뭐 과연 늦춰질까 이런 걱정,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이니까 예. 순차적으로 금리 인하 수순을 밟아 나간다면 예. 주식시장에는 훈풍이 계속 불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예.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만 야기된다면 예.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은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판단 내려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좀 재미나고 놀라운 거는 네. 주식 시장보다 더 뜨거운 게 요즘 금값입니다. 맞습니다. 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데 이것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것 때문인가요? 네, 이 부분 너무 중요한 표현이니까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결국 돈의 이동을 보시면 됩니다. 돈의 이동. 예. 그러니까 우리 자산 관리도 내가 소득이 있는데 소득을 은행에 저축할까, 주식으로 들고 있을까, 예. 부동산으로 들고 있을까, 코인으로 들고 있을까, 예. 금으로 들고 있을까. 이게 자산 관리입니다. 예. 근데 금리가 곧 인하될 것이다라는 이 판단은 이 금리는 마치 이 중력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때는 다른 자산 시장으로의 돈의 이동을 막아요. 예. 금리가 올라가면 그냥 돈을 은행에 저축해 두면 되겠다는 생각을 둬요. 반대로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면 굳이 은행에 돈을 저축할 줄 필요 필요가 없겠구나. 없네요. 예. 시장으로 옮겨놔야 되겠구나 하면서 금으로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 가격이 치솟는데 특히 요즘 경제를 보면 지정학적 불안, 또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불안, 예. 여러 불안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돈은 옮길 바에야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옮기자. 그게 금이군요. 그래서 금 가격이 이렇게 치솟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금값 못지않게 열풍인 게 있습니다. 네. 바로 비트코인인데 이거는 위험 자산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1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보통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은 반대로 가는데 네. 비트코인은 왜 오르는 겁니까 도대체? 네, 역시 중력처럼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겠다. 이게 예. 중력이 빠지는 거죠. 예. 그럼 아무래도 금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시장으로도 돈이 옮겨갑니다. 예. 그건 똑같은 요인인데 두 가지 요인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한 가지는 미국 시장에 ETF로 상장이 됐죠. 그렇죠. 예. 그러면 비트코인을 직접 거래하는 것 외에도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예. 실제 그 ETF로 어마어마한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비트코인 수요인 거죠. 예. 두 번째는 반감기가 바로 4월 달에 도래됩니다. 이게 네 번째 반감기인데요. 기존의 반감기 때도 유례 없이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공급을 제약하겠다. 결국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작용되는데 네. ETF 상장으로 인해서 수요가 자극되고 예. 공급을 제약하는 반감기가 도래하니까 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려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치솟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우리 주식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미국의 어떤 훈풍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오르진 않았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히려 내렸어요. 코스피는 좀 올랐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도를 했고요. 우리는 지금 이 영향을 덜 받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네. 보십니까? 답변 드린다면 덜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의 코스피의 흐름이 미국 주식 흐름과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국 주식과 같이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중국 주식이 계속 빠졌지만 예. 오늘 주식도 역시 빠졌습니다. 예. 역시 중국 시장과 하나의 시장으로 외국인이 인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돈이 이탈할 때 예. 한국 시장에서도 돈이 이탈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 내려지고요. 예. 역시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더 점치면서 한국도 주식시장이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관망세, 혼조세, 턴어라운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더 탐색하는 모습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 오늘 여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